아이고 흘렸다. 에구 어이구야. 이런 뜨거워. 안녕하세요, 이사비입니다. 2023년은 로봇 청소기 대전쟁 시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만큼 이제 로봇 청소기는 대세이자 집안의 필수 가전 제품처럼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조기가 이제는 필수템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2022년, 2023년 1위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출시한 브랜드 로보락. 솔직히 작년에 여러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조금 위협을 받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새로 나올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등장한 제품 로보락 SA 맥스 V 울트라 달라진 7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원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S9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왜 맥스 V로 나왔지? 이름만 보면 S9, 즉 새로운 세대가 아니지만 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박스를 뜯자마자 달라짐을 느낀 게 뭐였냐면 충전 세척 스테이션 공식 명칭은 락독 울트라라고 해요. 요게 처음부터 그냥 디자인이 아예 전작과 다르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장 큰 건 상단에 봤을 때 오수통이랑 세척통 위치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먼지통 위치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오토 디스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로보락이 좀 아쉬웠던 게 세척액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타사에 비해서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는데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쉽게 이렇게 뗄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먼지통 위치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당겨서 먼지통을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세척액은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 예전에 정수통에 세척액을 희석해서 넣어줘야 됐거든요. 새로운 버전부터는 세척액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채워주면 돼요. 이거 한 통 그대로 들어가네? 그다음 이러면 로보락도 세제를 이제 자동으로 투입하게 되고요. 물걸레도 온수 세척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온수도 조절이 가능한데 최대 60도까지 올려서 온수로 물걸레를 청소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물통 크기가 달라진 거. 물통 바뀐 게 왜 좋은지 알아요? 기존엔 좁고 깊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물을 채우려면 그 세면대가 아니라 샤워기로 맨날 채워줘야 됐고, 또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오수통을 세척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낮고 넓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면대에서도 물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청소하기도 편해져서 진짜 조금 변했는데 너무 편해졌어요. 나머지 스테이션 발판 길이가 기존보다 작아져서 부피가 더 작아 보이는, 전체적으로 부피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기존에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에 들어갔을 때 먼지를 바닥에서 빨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까지는 충전을 하거나 먼지를 빨아들일 때는 앞으로 들어갔다가 물걸레를 빨 때는 뒤로 들어갔다가 했는데 이제는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요. 그리고 안쪽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요거 물걸레 세척 필터가 사각형 망구조에서 작은 원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소하기 편하게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현재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배수 키트이죠. 원래 중국 내수에선 직배수 키트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더 편리함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로보락도 직배수 키트를 판매한다고 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직배수 키트나 기존의 직배수 키트는 도크에서 똑같은 이 도크에서 직배수 키트를 설치해서 개조를 했거든요. 근데 로보락이 다른 게 뭐냐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락독 울트라 직배수 스테이션이라고 스테이션 자체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귀찮게 왜 도크를 하나 더 새로 만들어? 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직배수 키트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물걸레를 빨기 위한 물을 채우고 오수통을 비워줄 필요 없이 세탁기처럼 모든 게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따로 물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피가 진짜 많이 작아졌습니다. 원래 기존엔 오수통이랑 정수통을 넣기 위해서 위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사라지니까 도크 자체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여기서 로보락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냥 스테이션이에요. 엄청 작지 않나요? 아까 전에 비해서. 요 안에는 그냥 기존이랑 똑같이 세척액 넣는 공간, 그리고 먼지통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냥 위쪽에 있는 것만 없어졌어요. 기존엔 이 직배수를 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본품을 구입하고 직배수 키트를 따로 구입하고 또 설치 기사분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3단계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로보락은 직배수 키트를 처음 구입하면 이것을 모두 한 과정에 모두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락이 직배수 키트가 설치 가능한 환경이라면 야, 이거는 진짜 만족감이 미친듯이 좋을 거예요. 관리할 게 걸레나 한 번씩 요런 이제 먼지망 필터나 이런 것만 관리해주면 모든 게 자동이니까
와 진짜 좋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세 번째 변화점은 로봇 청소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게 뭐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플렉스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에 로봇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모서리 벽면,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이 청소를 할 수 있게 이게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기존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확실히 모서리라고 인식되어야 플렉시암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파나 침대 다리처럼 이제 사각지대 플렉시암이 나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치고는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걸레 기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물걸레가 하단에 있었는데 여기 미니 물걸레가 새롭게, 사이드 물걸레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는 동그란 형태의 회전형 물걸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이드 물걸레질을 좀 해결했는데 로보락은 이번에 여기 미니 물걸레를 추가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했더라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밑에도 물걸레 있고 여기 사이드도 물걸레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깔끔하진 않아요. 확실히 사이드 물걸레가 추가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아래쪽 물걸레가 메인이고 그리고 사이드, 그러니까 벽면에 있는 곳들을 조금 더 물걸레질을 잘할 수 있도록 사이드 물걸레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더 벽면에 더 밀착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청소돼요. 기존의 진동형은 사실 이게 뭐 움직이거나 돌아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가 기존에 좀 아쉬웠거든요. 확실히 테스트해보면 벽면, 그 사이드 쪽도 물걸레질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메인 진동 물걸레의 성능이 이제 확실히 더 좋다 보니까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요. 앱에서도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 실험실이라고 있고 여기서 얼룩 정밀 청소, 그리고 로보락이 좀 더러운 곳이라고 파악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자동으로 청소해주고 틈새 청소, 조금 더 정밀하게 청소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웬만큼 그 기존에 있었던 물걸레도 웬만큼은 잘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오염 구역 자동 재청소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켜게 되면 오염 구역이 감지되었을 때 물걸레를 세척하고 해당 구역을 한 번 더 청소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물걸레를 청소할 때 좀 이제 달라졌다고 느낀 게 물걸레의 면적이 기존보다 작아졌더라고요. 대신 진동 횟수가 분당 3,000에서 4,000회로 증가했고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거든요. 대신 기존의 면적만 넓었다면 지금은 진동 횟수를 증가시키고 사이드 브러쉬를 추가하면서 이러한 효율을 좀 많이 개선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 있어요. 지금 사이드 봤을 때 좀 특이한 것 같잖아요. 물걸레 오토 리프팅 기능이 4배나 더 많이 커졌습니다. 거의 물걸레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mm로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바닥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물걸레가 엄청 올라가 있죠. 이 정도의 틈이 있어요. 장목 카페까지 대응하도록 이제 오토 리프팅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물걸레도 회전식이냐 진동식이냐 이런 선호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 버려서 취향의 차이랄까요? 왜냐면 사실 물걸레 성능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 뭘 흘리더라도 막 꾸덕해질 때까지 그냥 냅두고 로봇 청소기로 돌리지 않잖아요. 손으로 닦아버리지. 게다가 로봇 청소기로 돌려보면 진공 청소도 우리가 매일 쌓이는 먼지나 머리카락이 주로 이제 빨아들이지 막 큰 거를 진짜 많이 빨아들이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물걸레도 적당량 이상 청소만 잘 되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해봤을 때도 일반적인 얼룩이나 커피 자국 이런 건 되게 잘 됐고요. 확실한 건 포세린이나 굴곡이 많은 바닥은 회전식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회전식의 단점은 이제 요렇게 이제 2개의 바퀴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전선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선이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회전식 물걸레에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제 다음 버전에서 좀 이제 개선되면 좋을 게, 지금은 물걸레를 교체하거나 하면 얘를 뒤집어서 물걸레를 떼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뒤집지 않고 쉽게 물걸레 탈착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흡입력도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작은 6000파스칼에서 10,000파스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소신 발언을 하자면 요즘은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이 다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흡입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흡입력은 크게 높이지 않고 오히려 소음이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랄까요. 하지만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흡입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물걸레 리프팅 높이를 높이는 거 보면 다른 것보다 카펫 환경까지 이제 대응하려고 이러한 부분에 많이 더 신경 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청소에서는 흡입력을 이까지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카펫 이야기하니까 요 카펫 청소 설정에서도 좀 이제 다양하게 추가되었습니다. 회피나 무시 아니면 이전처럼 부스트를 하거나 이런 세세한 옵션들이 더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로봇 청소기는 이제 카펫에서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브러쉬도 좀 달라졌습니다. 브러쉬도 기존처럼 듀얼 브러쉬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데 머리카락이 지금처럼 끝쪽에 모이잖아요. 이것도
머리카락이 모이는 깊이도 더 깊어졌고 끝쪽에 구조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품이 일체화되면서 청소하기에 더 간편해졌습니다. 근데 청소하려고 봐도 머리카락이 의외로 꽤 안 쌓이길래 뒤집어 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커터날이 머리카락이 일정량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커팅해서 흡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먼지통 용량도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프로는 단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먼지통 용량이 좀 컸는데 이제는 도크랑 이거랑 같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먼지통 용량이 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또 로봇 청소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장애물을 얼마나 잘 피하냐 그 부분인데 이것도 꽤 많이 변한 부분이고 살짝 저는 이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기존 로보락이 RGB 카메라를 썼고 원격 제어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S8로 오면서 IR, 그러니까 적외선 방식으로 바뀌었고, 근데 올해 신형 모델에서는 다시 RGB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로보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존 적외선 카메라도 뭐 이제 성능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없었다 뿐이지 이전 RGB와 비슷한 정도이고 더 좋은 성능까지는 아니고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경쟁 모델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다시 장애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RGB 카메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 기능도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IR, 적외선 카메라를 쓸 때는 보조광이 필요 없었는데 RGB 카메라로 오면서 보조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장애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리액티브 AI 2.0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기존엔 3D였는데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영역이 더 많아졌고,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저희 집에 이제 전신 거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울을 지날 때마다 그거를 다른 방으로 인식해서 더 많은 영역처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형에서는 이제 거울도 진짜 거울로 인식해서 그러한 이제 불편함은 없었고, 로보락이 진짜 좋은 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요거 보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이제 아무것도 지금 이제 기본 세팅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자동으로 청소 몇 번 돌렸는데 지금 봐요. 화장실에서는 AI라고 자동으로 낙하 금지 구역을 얘가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카펫 있는 부분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카펫 부위는 따로 물걸레 청소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똑똑해요. 또 청소할 때 재밌는 게 일정 구역이 더럽다 싶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심지어 물걸레만 청소해야 될 때는 물걸레만 하고 또 촘촘하게 가로 세로로 되게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장애물들은 다 잘 피하는데 새로운 모델의 또 특징이 뭐였냐면 청소할 때 앞에서 알짱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꽤 빠르게 반응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맵을 스캔하고 나서 맵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장애물의 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전선은 아직까지 복이랄까요? 왜냐면 전선, 그 케이블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는 잘 피하거든요. 근데 일자로 펴져 있는 것은 얘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타는건 하지만 가끔 거기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긴 한다. 여기서 전작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전작은 낮은 물건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노트북 같은 건 밀고 나가는 것에 비해 신형은 노트북 키보드 같이 낮은 물건도 잘 인식해서 피해가더라고요. 대체로 장애물 인식 능력은 RGB로 바뀌면서 조금 더 많이 그 실시간 반응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가지 브랜드들을 좀 써봤지만 이제 장애물은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고리즘의 최저가 차이는 아직까지 로보락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와요. 근데 만약 장애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모델들은 한번 부딪히고 나서 이제 피해야 하는데 뒤로 좀 갔다가 인식하고 뭐 이렇게 약간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로보락은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면 스무스하게 청소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청소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더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달라진 7번째는 여기 구멍 3개 보이죠? 마이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왜 추가되었냐? 음성 인식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더라고요. 헬로 로키. 네, 저 여기 있어요. 근데 헬로 로키라는 게 입에 살짝 이제 좀 안 붙어서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쓰면 쓸수록 은근히 또 괜찮긴 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명령어가 빅스비, 시리급은 아니고 명령어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불러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헬로 로키. 네, 저 여기 있어요. 충전기로 돌아가. 이런 건 인식 못합니다. 헬로 로키. 네, 저 여기 있어요. 도크로 돌아가. 네, 현재 작업을 종료하고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크나 충전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정해진 명령어만 해야 돼요. 근데 왜 얘가 은근히 괜찮은지 알아요?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게다가 저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럽고 걸리적거리잖아요. 이때 예약 시간에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앱을 켜서 다시 돌아가기로 누르거나 아니면 직접 로봇 청소기가 있는 방에 가서 얘가 이제 되돌아가도록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얘는 청소기가 돌아갈 때 그냥 헬로 로키 도크로 돌아가. 충전
도크로 돌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핸드폰으로 조작을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얘한테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명령어가 좀 똑똑하지 않아서 그건 조금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로보락 SA 맥스 V 울트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로봇 청소기의 전쟁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소비자는 더 좋아요. 로보락이 사실 작년에 경쟁 모델들이 워낙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조금 뜨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엔 아주 많이 다듬고 출시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소하지만 도크를 유지하는 관리 면에서 편의성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알고리즘이 되게 똑똑해진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한다면 아마 기존 SA 시리즈를 쓰시던 분들은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 오토 앤티 도크, 그러니까 물걸레 세척 기능 없는 모델을 쓰시던 분들이 얘로 갈아타면 엄청난 만족감, 그 미친 편의성에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물걸레 청소 기능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로봇 청소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거기서 편의성이 얼마나 더 증가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1년마다 갈아탈 필요는 없고 조금씩 보면서 내가 불편했던 기능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거나 추가가 되면 그러한 모델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조금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원래도 새로운 로봇 청소기 구입 고민에 있으셨던 분들 그것도 찾아보면 대체로 이제 로보락이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판매를 해오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새로운 모델에 대한 달라진 점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출근하고 나서 집에 있는 청소 내역 보는 것도 또 쏠쏠하게 재밌어요. 물걸레 세척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물걸레 하고 뭐 이렇게 이동한 것들. 안방 여기 뭐가 있나? 이쪽은 안 했네. 뭐 케이블이 있다. 늘어진 케이블. 이거 공기청정기인데?